자, 이번 시간은 우리 11.4절 외적 이어서 얘기할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외적에 대한 정의만 설명을 했었죠. 외적은 뭐다? 벡터를 곱셈하는 거다. 벡터의 곱셈을 정의하는 두 가지가 있다. 내적과 외적이라는 개념이 있다. 내적은 뭐였냐면 물리적 의미로서 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외적은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하는데 또는 뭐 값이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프로덕트라고도 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외울 필요 없이 우리가 행렬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라는 거였죠. 예제 1번 볼게요. A 벡터와 B 벡터, 지금 보니까 3차원 벡터죠. 컴포넌트 3개씩 있어요. 이것의 외적을 구하여라. 자, 여러분 공부할 때 일단은 외적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외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정의로 가시는 거예요. 정의에 가서 보니까 외적이 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근데 이것이 뭐다? 계산하는 방법이 이와 같은 행렬식 구조로 표현이 되더라. 자, 이것을 일단 알아야지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해야 된다고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정의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 theorem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theorem을 이해해야 문제도 풀고 응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정의가 일단 가장 중요해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자, 그 외적을 구하여라. 자, A 크로스 B라고 우리가 쓰죠. 이렇게 쓰고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행렬식을 만드는데 첫 번째 행에는 우리가 스탠더드 베이시스 벡터 ijk를 나열한다. 그리고 순서대로 A 앞에 있는 벡터는 순서대로 성분을 써주고요. 1, 3, 4.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라는 벡터도 순서대로 2, 7, 마이너스 5와 같이 써주는 거죠. 2행, 3행에. 자, 그리고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i라고 하는 이 벡터에다가 뭘 곱하냐면 이 i가 포함되어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2 곱하기 2 행렬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j라고 하는 벡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곱해지냐면 이번엔 j가 포함되어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써주면 돼요. 1, 2, 4,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k를 정리를 해보면 벡터 k에 대해서는 k가 포함되어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7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첫 번째 이 행렬식은 어떻게 한다? 크로스로 곱해서 빼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5에서 28을 뺀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곱하고 빼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k에 자 이렇게 곱해서 빼세요. 그럼 7, 마이너스 6 그러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43i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맞죠? 플러스 13j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k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이제 벡터로 성분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렇게 순서대로 마이너스 43, 13, 1 즉 i, j, k 순서대로 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i라고 하는 벡터는 뭐였다? 1, 0, 0을 의미하고 j라는 벡터는 0, 1, 0을 의미하고 k라는 벡터가 0, 0, 1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43에 1, 0, 0 더하기 13 곱하기 0, 1, 0 더하기 k 0, 0, 1 성분으로 표현해서 더해보면 결국엔 벡터의 곱셈 다 분배해서 더해보면 되겠죠. 즉 마이너스 43, 0, 0 더하기 0, 13, 0 더하기 0, 0, 1 이렇게 되니까 다 더해주면 성분끼리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더해서 첫 번째
다음에 이렇게 더해주면 13. 이렇게 더해주면 1. 그쵸?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한 값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 I 앞에 있는 성분이 첫 번째, J 앞에 있는 숫자가 두 번째, K 앞에 있는 숫자가 세 번째. 이렇게 컴포넌트, 성분으로 벡터를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즉,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도 가능한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A 크로스 B라고 하는 이 외적의 값을 계산해 봤네요. 계산하는 거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연습 문제 있을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예제 2번도 한번 봅시다. V3의 임의의 벡터 A에 대해서 A 크로스 A가 0벡터임을 보여라 라고 했네요. 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단 문제에서 V3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벡터를 다루면서 벡터 스페이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real number space, 즉 실수에 대한 구조를 생각해 보면 실수끼리는 적용되는 성질들이 있어요.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다. 여러분 동의하죠?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같은 값이죠. 즉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리고 뭐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또 어떤 숫자 A에 0을 더하면 A가 된다. 즉 0은 뭐다? 항등원이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성질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만족하는 모든 숫자들을 모아놓은 공간을 실수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도 마찬가지로 벡터들이 이루는 어떤 성질들이 있을 텐데 그 성질들을 모두 만족하는 멤버들을 모았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벡터라고 지칭하고 전체를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나 거기에서 V3라고 한다는 것은 3차원 벡터의 모든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V2라고 하면 뭐겠어요? 2차원 벡터를 몽땅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V3라고 하는 건 3차원 벡터들을 의미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V3의 임의의 벡터 A에 대해서라는 말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기호로 한번 써보면 자, 어떤 임의의 벡터니까 우리가 이런 기호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임의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A를 거꾸로 뒤집어서 써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for all 또는 임의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지금 미적분학 클래스 내에서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명을 임의로 선택했다라는 말을 하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선택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선택될 수도 있고 내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선택될 수도 있는 거죠. 임의의라는 뜻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벡터라고 하면 모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 그러면 모든 A에 대해서, 벡터 A에 대해서, 그런데 그 벡터가 어디에 있다? V3의 벡터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A라는 벡터는 어떤 형태로 표현될 것인가? V3의 벡터이기 때문에 3차원 벡터다. 즉, 성분이 3개의 형태로 표현이 되겠네요. X축, Y축, G축 위에 있는 어떤 좌표들로 구성된. 그래서 자, 첫 번째 성분은 A1, 두 번째 성분을 A2, 세 번째 성분을 A3라고 해보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는 것을 이 과정까지 해서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읽어보고, 이걸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A1, A2, A3라고 하는 이 성분을 갖고 있는 이런 3차원 벡터에 대해서 이 사실을 한번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 클로스 A. 자, 여러분이 이제 서술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기 때문에 A 벡터를 나는 A1, A2, A3라 하겠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돼요? A 클로스 A가 되고 그것을 계산하면 외적의 정의에 따라 그쵸?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에 따라서 I, J, K 써주고 그 다음에 A 클로스 A니까 A의 성분 써주고
그 다음 벡터 A의 성분 써주면 돼요. 성분은 지금 A1, A2, A3니까 그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우리 앞에서 계산 연습한 것처럼 I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한다? 행과 열을 제거하고 나머지 성분을 2차원, 즉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으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거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된다. 자,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플러스 부호가 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선형대 수학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수업은 일단 행렬식 계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마이너스 j가 붙는다고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j, 즉 j에 대해서는 자, 제거하고 남은 것만 써볼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k 여기에서는 제거하고 남은 것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자, i에 이렇게 곱해서 빼는 거죠. 그러면 A2, A3 마이너스 A3, A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A2, A3 그리고 A1 이런 숫자는 즉 A의 성분은 몽땅 뭐예요? 일단 실수죠. 우리가 벡터 표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A 벡터다 그러면 뭐 1, 2, 3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다 실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수끼리 지금 곱했는데 A2, A3 곱하나 A3, A2 곱하나 똑같으니까 즉 교환 법칙 곱셈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빼주면 이건 0이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텀도 계산하면 A1, A3 마이너스 A3, A1이에요. 똑같은 거 빼는 거죠. A1, A3 마이너스 A3, A1. 그럼 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하기 K. 마지막도 보시면 곱해서 빼보세요. 그러면 A1, A2 마이너스 A2, A1. 그러면 없어지죠. 자, 그래서 몽땅 0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자, I 곱하기 제로 마이너스 J 곱하기 제로 더하기 K 곱하기 제로의 형태니까 뭐가 된다? 0이죠, 사실은. 그런데 외적을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걸 알고 있나요? 외적을 했을 때 결과는 벡터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0이지만 값을 쓸 때는 0벡터라고 쓰는 거예요. 0과 다른, 실수 0과 다른 0벡터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결과가 뭐다? 중요한 결과. A 크로스 A는 0벡터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말을 풀어서 써보면 같은 벡터끼리 외적을 했을 때는 0벡터가 되더라. 자기 자신을 외적하면 0벡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위로 올라가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볼게요. 자, 두 번째, 삼중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삼중적은 뭐냐면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라고도 하는데 별건 아니에요. 그냥 계산하는 방법인데 삼중적이 뭐냐면 자,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3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세 개의 컴포넌트가 들어있는 벡터라고 해볼게요. 자, 이럴 때 삼중적의 정의가 뭐냐면 이것을 의미해요. 자, 이게 뭐냐? 잘 보니까 괄호가 있죠? 즉, 연산할 때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를 앞에 있는 A와 계산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기호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너 프로덕트가 있고요. 여기엔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적과 외적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괄호 안을 먼저 보면 크로스 프로덕트가 먼저 행해지고 그리고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결과를 내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적이라는 것은 벡터와 벡터의 곱이잖아요. 그러면 A도 벡터고 B 크로스 C도 벡터다. 동의하시나요? 그쵸. 외적의 결과는 벡터였죠. 그러니까 이 값은 벡터예요. A는 당연히 벡터죠. 그래서 벡터끼리 내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뭐가 되죠?
벡터와 벡터의 내적을 하면 뭐가 된다? 스칼라가 되죠. 그래서 삼중적의 결과는 왜 삼중적이냐면 세 개를 곱해서 삼중적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스칼라잖아요. 그래서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A 닷 B 크로스 C인데요. 자, 순서대로 A라는 벡터는 A1, A2, A3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내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B 클로스 C라고 되어 있는데 B 클로스 C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몇 개 예제로 이제 계산해봤죠. 어떻게 한다? I, J, K 쓰고 순서대로 B 먼저 하고 C 나중에 행끼리 그래서 B1, B2, B3 그 다음에 C에 대한 성분 C1, C2, C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일단 내비두고 거기에다가 이만큼을 계산해서 넣을 건데 외적하는 거 그대로 넣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라? i에 대해서는 B2, B3, C2, C3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J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붙이고 J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제거하고 B1, C1, B3, C3 넣어주고 더하기 K 이렇게 하고 그리고 K를 포함하는 행열 제외한 후 행렬식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여기 행렬식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한 행렬식 어떻게 돼요? 여기만 지금 중괄호만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보면 I 곱하기 B2 C3 마이너스 B3 C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J에 B1 C3 마이너스 B3 C1 이런 식으로 더하기 K에 대해서는 B1 C2 마이너스 B2 C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I, J, K가 보이고 우리 이것을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쵸? I 앞에 있는 숫자를 첫 번째 컴포넌트라고 하자. 자, 그리고 J 앞에 있는 이만큼을 두 번째 컴포넌트로 넣자. 벡터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인 거죠. 즉, 이 두 번째 식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같은 표현을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B1C3 더하기 B3C1 이렇게 될 것이고 K 앞에 있는 숫자가 마지막 성분이 되겠죠. 즉 B1C2 마이너스 B2C1 맞나요? 자, 이렇게 되고 거기에다가 뭘 하면 된다? 지금 이게 이만큼을 의미하는 거니까 앞에 A1, A2, A3를 내적한다. 자, 그러면 내적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기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한다. 그러면 A2에 마이너스 B1C3 더하기 B3C1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한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텀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분배해서 주르륵 풀어서 쓰면 어떤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 값을 여러분이 무엇과 비교해 보냐면 결과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A.B 클로스 C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중간과정 계산을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행렬식을 구성해서 자 순서대로 A, B, C잖아요. 그죠? 그래서 A, B, C 벡터 A, B, C의 성분을 순서대로 행에다가 써주고 행렬식 구하는 결과랑 똑같대요.
즉, 여기서 나타내는 결과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거를 정의에 의해서 대입해서 계산을 했는데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같은지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자, 마지막 결론을 한번 따져보면 자, 이것의 행렬식은 어떻게 구해요? 자, A1 첫 번째 성분 곱하기 어떻게 한다? A1을 포함하는 행과 열을 제거하고 나머지만 2 곱하기 2 행렬식으로 보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라고 하고 자 이렇게 지우고 A2에 대해서 지우고 나머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A3에 대해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제거하고 나머지만 채워요. 자 이렇게 쓰고 보니까 여기 첫 번째 텀에서 자 어떻게 되죠? 이 첫 번째 텀만 생각해 보면 A1 곱하기 뭐예요?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거 빼는 거니까 B2 C3 마이너스 B3 C2 어떤가요? 여러분 눈을 열심히 움직이면서 보셔야 돼요.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때요? 지금 똑같죠? 자 그리고 예상하건대 나머지도 똑같을 것 같죠?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식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A2에 자 B1C3 마이너스 B3C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것과 같은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눈으로 비교해 보세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지만 여기는 마이너스가 안쪽에 이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역시 같죠? 이렇게 같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 A3에 뭐가 돼요? 이렇게 곱하면 B1C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2C1 그래서 이 마지막 결과는 역시 뭐와 같다? 이것과 같다. 맞나요? 네, 증명이 됐네요. 증명이 뭐 별건 아니죠. 왜냐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것에 보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의에 의해서 다 증명을 하게 된 거예요. A.B 클로스 C라고 하는 것도 외적의 정의와 내적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만큼을 내가 계산해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행렬식의 값을 계산해 보니까 등식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중요한 결론이 자, 앞으로 이렇게 삼중적을 계산할 때는 열심히 이렇게 풀어서 계산할 필요 없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벡터가 뭔지 파악한 후에 첫 번째 벡터의 성분을 첫 번째 행에다 넣어주고 두 번째 벡터의 성분은 두 번째에다 넣어주고 세 번째 벡터 C에 대해서는 세 번째 행에다가 넣어주고 행렬식으로 연결하는 거다. 즉, 행렬식 계산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네요. 이게 삼중적의 정의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노트가 있는데 B 클로스 C에다가 A를 내적하는 결과하고 순서를 바꿔서 이번엔 B를 앞으로 꺼내고 C 클로스 A를 내적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C를 앞으로 꺼내고 A 클로스 B를 해서 내적하는 결과는 다 같대요.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A, B, C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값이에요. 어쨌든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띠어렘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띠어렘 1번 볼게요. 띠어렘 1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도 많이 쓸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띠어렘 1의 A번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A 클로스 B는 A와 B에 모두 직교한다. 즉, A 클로스 B는 A의 수직이고 A 클로스 B는 B에도 수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방향이 지금 존재하죠. 그리고 B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 자, 이때
A와 B를 외적한 결과 A 크로스 B는 방향이 어디가 되냐면 A에도 수직이면서 B에도 수직인 방향이 돼요.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지금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방바닥에 있는 어떤 벡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A 크로스 B는 천장을 향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가 수직이에요. 자,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각도가 벌어져 있는 것 같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직각이 되는 느낌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이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A 클로스 B하고 B의 관계도 지금 이렇게 수직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뭔고 하니? A하고 B하고 벡터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그 둘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뭐냐면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인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자, 여기 A하고도 지금 이 벡터는 수직이죠. B하고도 이 벡터는 수직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A 클로스 B는 A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인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기에서 그러면 A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인 건 지금 그린 이 A 크로스 B 말고도 이 방향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A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러분의 오른손을 이용하시면 돼요. 우리 그 학기 초반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서 좌표 평면 결정하는 거 잠시 얘기한 적 있었어요. X축, Y축, G축에 대해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A 클로스 B잖아요. 앞에 있는 벡터는 A죠.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의 네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의 방향을 A 벡터 방향으로 찔러보세요. 그러니까 A 벡터 방향으로 똑같이 놓아보세요. 그러니까 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네 손가락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있고 눈은 여기. 그래서 여길 지금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A라는 벡터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향하세요.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어느 쪽으로 향하면서 감싸 안냐면 B라고 하는 벡터, 즉 두 번째 성분 벡터로 이렇게 감싸 보세요. 그러면 손가락이 이렇게 감싸지겠죠. 이렇게 둥글게 손가락이 변하면서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향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A로 내 손가락을 찌르고 B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엄지손가락의 모양을 보면 엄지는 이렇게 향해 있죠. 위쪽으로 향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A 크로스 B의 벡터의 방향은 위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래쪽도 존재하지 않느냐, 수직만 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안 된다. 그죠? 방향을 봤을 때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 A 클로스 B의 방향이 결국 이렇게 위쪽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조금 더 여러분이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A 클로스 B가 이와 같다. 자, 어쨌든 티어렘 1에 대한 내용이 이런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티어렘이라고 하는 것은 차민 명제를 모아놓은 거고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증명을 내가 못하면 이 티어렘의 이해만 먼저 하고 이해가 되면 증명을 읽어보고 증명을 이해하는 게 좋고요. 증명을 이해했다. 그러면 스스로 증명하는 것도 연습해보고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좋아요. 자, A번 한번 같이 증명해 봅시다. 자, 이건 프루프의 약자고요. A번. 자, A 뭐라고 놓을까요? 3차원 벡터라고 하자.
그러면 A하고 B가 등장하니까 우리 이렇게 기호를 이용해서 간단히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글씨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A와 B가 V3의 멤버다. 즉, 3차원 벡터의 멤버다. 즉, 3차원 벡터다. 라는 뜻이에요. 저거 A는 어떻게 쓸 수 있다? A1, A2, A3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죠? 다음 B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B1, B2, B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보이고자 하는 게 뭐다? A 크로스 B하고 A는 수직이다. 자, 그런데 우리 앞절에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수직이다.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뭐였었죠? 중요한 사실이 A 닷 B는 정의가 뭐였다? 계산하는 방법은 물론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지만 정의를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그런데 코사인 세타 개형을 생각해 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 여기가 2파이, 즉 2파이 주기인 함수로서 90도일 때 0이 되는 함수죠. 코사인 세타는. 그래서 세타가 90도일 때, 즉 세타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한다?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사이의 크기를 세타라 한다. 따라서 이 세타가 90도가 되는 순간 수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수직이 되면 코사인 90도는 0이 되면서 이 값이 전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B가 0이 된다는 것을 보이게 되면 결국 A와 B라는 두 벡터는 수직이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직임을 보여라 라는 말이 보이면 내적해서 0이 되는 걸 보여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 여기 첫 번째 명제 A 클로스 B와 A가 수직이다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 A 클로스 B와 A가 수직임을 보이기 위해서 뭘 보인다? A 클로스 B와 A를 내적해서 0벡터가 되는 것을 보이자. 0이 되는 걸 보이죠. 0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내적이니까 결과는 스칼라가 돼야 돼서 0이 되는 것을 보이자. 이게 이제 여러분의 목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보이면 되는 거죠. 이걸 보이면 이제 나는 이걸 증명한 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호를 보니까 외적도 존재하고 내적도 존재하네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스칼라 삼중적이라 한다. 뭐라고 했었죠? 스칼라 3중적이라고 하고도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된다? 앞에서 얘기했죠? 어렵게 할 것 없이 순서대로 넣어주면 된다. 자,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설명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썼지만 자, 내적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A 클로스 B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스칼라 3중적 구할 때 어떻게 한다? 이거 순서대로 해서 A의 성분 첫 번째 써주고 그 다음에 있는 벡터의 성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있는 벡터의 성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행렬식의 정의에 따라서 A1 곱하기 나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 번째는 마이너스였어요. A2에 대해서 자, 이렇게 정리했을 때 나머지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해서는 또 나머지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쵸? 자, 그러면 A1 곱하기 A2 B3 마이너스 A3 B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A2에 이렇게 또 해볼까요? 곱하고 곱해서 뺀다. 그 다음에 마지막 A3 곱하기 곱해서 뺀다. A2, B1을. 자,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자,
A1 첫 번째 이렇게 전개하면 A1, A2, B3 마이너스 또 전개하면 A1, A3, B2 마이너스 또 전개 A2, A1, B3 다음에 또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A2, A3, B1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A3, A1, B2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3, A2, B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잘 보시면 같은 텀들이 존재할 거예요. 자, 어디 같은지 봅시다. A1, A2, B3 어디 있죠? 여기 보이시죠? A1, A2, B3 부호 다르니까 없어지고 또 A1, A3, B2 여기 존재하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없어져요. 그 다음에 A2, A3, B1, A3, A2, B1 똑같죠? 부호 다르니까 없앨 수 있네요. 따라서 다 없어져서 0이다라는 거 쉽게 보일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면 따라서 나의 결론은 뭘 계산한 거예요? A 닷 A 클로스 B의 계산 결과 0이 되었다. 그 얘기는 뭐와 같다? 따라서 A와 A 클로스 B는 서로 수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완료가 됐어요. 자,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이 사실을 증명했는데 여러분들은 각자 이 두 번째를 한번 증명해 보세요. 다른 게 없죠? A 클로스 B라는 벡터와 B 벡터가 수직임을 보여라. 그럼 뭘 보이면 된다? 이걸 보인다는 것은 B 벡터랑 A 클로스 B 벡터를 내적했을 때 0이 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A번 우리가 증명해 봤고, 자, B번 이제 증명해 봅시다. B번의 증명은 좌변에 A 크로스 B의 크기가 있는데요. 이것의 제곱을 먼저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 맨 처음에 외적의 정의에서 봤을 때 지금 결과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행렬식 계산 열심히 했잖아요. 여기 있는 결과를 한번 가지고 와서 계산해 볼게요. A 클로스 B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로 표현이 되더라. A 클로스 B는 이렇게 표현된다. 자, 이것을 이용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A 클로스 B의 크기의 제곱인데 우리 어떤 벡터의 크기 구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요? A의 벡터의 크기. 그러면 A의 절대값으로 쓰고 크기는 어떻게 한다? 루트 성분 제곱의 합이다. 이렇게 썼죠. 그러면 여기서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크기의 제곱은 루트 없어지고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 이렇게 되죠. 즉 성분 제곱의 합으로 표현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A 클로스 B의 크기의 제곱은 뭐가 된다? 이 성분 제곱의 합이 된다. 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식을 빌려와서 각각 제곱해서 더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A2, B3 마이너스 A3, B2의 제곱 더하기 A3, B1 마이너스 A1, B3의 제곱 더하기 A1, B2 마이너스 A2, B1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여러분이 제곱이니까 자,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3개의 텀씩 나오겠죠? 총 9개의 텀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정리하고 정리했더니 자, 이 과정을 생략할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자, 정리를 쭉 전개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제곱을 쭉 해서 나열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는 거죠.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두 번째 식과 같이 되더라.
자, 여기까지 됐다고 하고.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지금 좀 전에 한 계산이랑 똑같죠? 이게 뭐였죠? A의 크기의 제곱이다.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왜? 성분 제곱의 합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값은 어떻게 쓴다? 그쵸? B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왜? B라는 벡터의 성분 제곱의 합이니까. 자, 거기에서 지금 이만큼의 제곱을 뺐는데, 지금 여기도 규칙을 보면 AB, AB, AB 곱해서 더했어요. 그러면 A와 B를 곱해서 더했다는 얘기는 A가 앞에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4죠. 그러면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것의 전체 제곱인 거예요.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은 뭐다? A와 B의 내적이다. 그죠? 그래서 A 닷 B라고 쓸 수 있고 그것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것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자, A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A 닷 B의 전체 제곱인데 A 닷 B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그쵸?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 있었잖아요. 거기에 제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다? A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다 제곱하면 A의 크기의 제곱, B의 크기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A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B의 크기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면서 이 부분은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자, 왜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식은 사실은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으로 묶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결과를 봅시다. 우리는 처음에 A 플러스 B의 크기의 제곱에서 시작해서 이것의 제곱이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양변 제곱을 뗄 수 있나요? 그쵸? 양변에 2분의 1제곱씩 해주면 결과적으로 제곱이 없는 A 클로스 B의 절대값이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자, 이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이 결과는 중요한 결과니까요. A 닷 B가 이와 같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우리 이렇게 해서 티어렘 1번 다 증명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사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외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